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8년 만에 독감이 기록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선 호흡기 감염병의 현황부터 효과적인 예방 수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경북에서 유행하고 있는 주요 호흡기 감염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경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고 이 국내 전체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과 코로나19 또 RSV라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다가 이 노로바이러스 또 최근에는 메타뉴모 바이러스 일명 HMPV도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가 주로 감염되고 있는데 매년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RSV 감염증은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영유아의 경우에는 이 보채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내거나 재채기, 무호흡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이 일부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이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 호흡기 질환 고위험군까지 포함해서 폐렴 등의 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산후조리원이나 보육시설처럼 이 밀집된 공간 또 취약한 영유아가 집단 생활을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외부인의 방문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을 또 강타했던 게 백일해였습니다. 뭐 이름처럼 기침이 100일 동안 간다라고 하는데 이 백일해는 이 보르테텔라 백일해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이 주요 증상은 기침, 발작으로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숨을 들이쉬게 되면 휘파람 소리가 나는 등 이 기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불편감을 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백일해는 2급 법정 감염병인데요. 이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지난해 환자가 3만 명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증상이 기침이지 않습니까? 네. 이 호흡기로 감염이 전파되게 되는데 이 백일해가 전파되는 속도가 빨랐던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북 내에서는 1,600여 명, 또 안동에서도 16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영아가 감염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이 12세 이하 이 접종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 접촉하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 백일해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부터 좀 생소합니다.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이 4급 호흡기 감염병인데 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우리 흔히 호흡기 질환들이 대부분 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좀 푹 자면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관련해서 약을 먹는다거나 처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 그 메타뉴모 바이러스 역시 이 세기관지염과 폐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검출률이 5.3%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입원 환자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HMPV가 소아 감염병 중에서 올해 가장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아 감염병 환자 증가 전망세를 보면요, 전국 120곳의 이 대한소아 청소년 병원협회 회원병원의 대표 원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는데 올해 가장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소아 감염병이 바로 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신종 감염병은 아니지만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또 중국이 국내와 거리가 가깝고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이 소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인플루엔자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이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증상은 이 38도 이상의 발열, 네. 또 기침과 인후통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이 73.9명으로 일주일 새에 136%나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새에 10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파가 빠르게 일어났다는 건데 올해 1월 2주차 기준으로 이 외래 환자 1000명당 86명이 이 독감 환자였습니다. 2016년 이후에 최고치였는데요. 특히 7세부터 12세 사이에 아동층에서 감염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동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유치원과 학교를 통해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또 대구 경북에서는 화장장이 포화 상태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최근 이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이 독감 이전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저질환자들의 경우에 이 독감으로 인한 발열 또 호흡기 질환으로 폐렴까지 증세가 이어지면서 이 사망자가 늘게 됐고 이 화장 시설도 지금 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부터 살펴보면 지난달 15일 이 대구의 명복공원 화장장이죠. 오전까지 예약이 꽉 차서 화장하려면 최소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오전 6시 30분부터 하루에 59시신을 화장하지만 최근에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예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아마 이 주변에 보신 분들 있었겠지만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보통 이 사망자가 나오면 3일장을 지내는 경우가 보편적인 그렇죠. 추세였는데 최근 들어서 4일장을 지낸다. 라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의 이 수요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를 더 연장하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실제 이 화장 예약 서비스를 경북 전체로 놓고 보면 이 포항과 의성, 이 경북 지역 화장장 역시 모두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대기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의료계에선 독감 대유행이 제대로 대응되지 않으면 멀티데믹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멀티데믹이 발생했을 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네, 이게 우리 코로나19가 급격히 유행할 때 겪었던 현상인데요.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게 되는 것을 이 멀티데믹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독감 예방 접종 비율이 상당히 좀 낮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감 치료제인 이 타미플루 품귀 현상도 이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감 치료제를 제때 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 대체제로 조제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대체제 역시 재고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방역 당국이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복용 이후에 이상 증상을 경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속이 쓰리다, 어지럽다, 현기증이 난다 이런 경미한 증상부터 이 복통에 설사가 나오더니 뭐 치질도 없는데 이 피가 같이 나오더라 이런 조금은 이 중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온라인에 경험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의료계에 따르면 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증식 자체를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 방식이다 보니까 이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이상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이 병원에 내방하셔서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의 정도나 강도가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예방 접종 하셨나요? 전 아직 안 했습니다. 네. 2월 말 정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을 앞두고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언인데요. 저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영유아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 예방 접종을 하면서 함께 이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방 접종을 받더라도 이 항체 형성에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했는데 왜 내가 독감에 걸렸지? 그 예방 접종은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방 접종 후에 항체 형성까지 시간이 걸린다. 최소한 한 달 정도 이 간격을 두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내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그 증상 자체가 이 경미한 수준에서 독감을 앓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도 경험했지만 예방 접종이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이 환자들 그리고 고령자와 영유아들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엇보다 독감은 예방 접종이 가장 네. 중요하고 항체 형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네. 최대한 빨리 맞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경상북도와 각 지자체들에선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는 호흡기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고위험군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 강화와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안동시는 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는 영유아 어린이들만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모든 시민들 다 무료 접종이니까요. 이 병원에 가셔서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라고 적혀 있고 안내하고 있는 어떤 병원을 방문하셔도 예방 접종이 가능하고요. 현재 안동의 경우에는 위탁 의료기관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고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의성군 역시 이 노인복지시설 내의 예방접종 캠페인과 이 개인위생수칙 홍보에 나섰는데 이 설 명절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이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 호흡기 전염 우려가 있다 보니 이 감염 취약시설이죠. 요양병원 또 노인복지시설, 이 장애인복지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이 백신 미접종 입소자의 경우에는 이 접종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성교육청 역시 이 발생 빈도가 높거나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방역 물품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청송, 이 봉화, 영주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는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우선 접종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봉화구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 진찰도 하고 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도록 또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경북의 이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연령과 관계없이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각 지자체별로도 펼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 다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미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칙,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은 유행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손을 씻는 겁니다. 올바른 손 씻기죠. 저도 손을 잘 씻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제 아이가 가르쳐 줬습니다.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손을 비비는 것도 필요하지만 손등을 씻고 그리고 여기 손틈 사이에 네. 이 비누칠을 해서 긁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비벼주는. 그래서 손을 30초 이상 씻는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흐르는 물에 또 손을 씻어준다. 10초 정도. 네. 그렇게 해야 감염 전파 자체가 좀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하고 나서도 손을 안 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걸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족 내에서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도 손을 씻는 거, 특히 남성분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 손을 안 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온 이후에는 꼭 손을 씻는 거 필요하고요. 기침 예절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침할 때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수칙인데, 내가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았을 때는 기침할 때 이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침을 하면서 돌리지만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그대로 다 전파가 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코로나19 때는 잘 지켰던 것 같은데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쓰고 나면 새로운 마스크로 반드시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춥다고 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 환기입니다. 실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이 안에서 돌고 도는 호흡기 간에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들이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고, 날이 따뜻하면 더 잘 전파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에 2차례 정도 환기하는 것도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아까 이게 예방접종 안 맞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젊으니까 걸리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발열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는 경우에는 꼭 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더 이 중환 질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전파하지 않도록 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방 수칙들을 좀 잘 지킨다면 독감이나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꼭 예방접종 이번에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독감 바이러스인지 또는 RSV인지 HMPV 바이러스인지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상은 발열, 기침, 재채기, 인후통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가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방문하시면 각각의 이 바이러스마다 이 검진하는 키트가 다 다릅니다. 네. 때문에 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 검진, 독감인지 아닌지, 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 검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내가 걸린 질병을 알아야 그 다음에 처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는 고령자, 영유아, 그리고 이 기저질환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이 감염병 예방 수칙과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 아마 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집합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방 접종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 가운데 이 위험한 이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방수칙과 함께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